자, 음운의 변동에서 마지막 축약 부분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처음에 이제 사이어라는 예문이 있잖아요. 사이어가 자, 중간에 이제 이가 있는데 이가 앞으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가 되죠. 근데 이가 뒤에 붙으면 여가 되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 축약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운의 변동 부분을 전체적인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끝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양한 음운의 변동들이 각각의 영역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분명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예문을 보면은 이 개념이 축약인지 아니면은 첨가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문법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에 대한 전체적인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여줄까요? 자, 우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몸 순행동화입니다. 이 몸 순행동화는 앞에 있는 이가 뒤에 있는 어에 영향을 끼쳐서 이것이 여로 바뀌는 겁니다. 자, 피어가 여로 됐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P를 보세요. 앞에 있는 P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때문에 뒤에 있는 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어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다른 음운들은 어떻게 됐냐?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가 여로 바뀌었다. 이것을 가지고 교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 같은 경우는 반모이 플러스 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첨가가 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써볼까요? 좀 전에 써보면은 어에서 여로 바뀌었죠. 같이 어에서 여로 바뀌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뒷부분에 있는 피어가 여가 되었을 때는 P라는 존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분명 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와 합쳐진 형태죠. 같은 여로 바뀌고 같은 여로 바뀌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변화된 양상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여기에 있는 여와 앞에 있는 여가 같으니까 이것을 마치 같은 음운의 변동으로 이걸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학생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첨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에 있는 이 몸 순행 동화와 그리고 여기 놓은데 앞부분에 있었던 그 축약의 형태를 반드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몸 순행 동화는 어떤 부분과 학생들한테서 많이 헷갈리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몸 역행 동화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고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괴기가 되었죠. 같은 이 때문입니다. 같은 이. 여기에는 앞에 있는 이가 뒤에 있는 음운에다가 영향을 끼쳤다면은 여기에서는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음운에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앞에서 뒤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순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얘는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겠습니까? 같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몸 역행과 이 몸 순행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반드시 구분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서처럼 모음 축약 부분입니다. 모음 축약에서 보면은 아까 있었던 것은 이 플러스 어였죠. 자, 이 플러스 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여가 되었잖아요. 그죠? 얘가 합쳐져서 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에서 아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부분의 과정을 기존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단모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모음입니다. 단모음과 단모음이 모여서 뭐가 되었다? 이중모음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의 축약은 우리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그리고 이중모음 이러한 구조로 일반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8학년도 수능 완성 EBS 교재에 이 개념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됐냐? 단모음과 단모음이 모여서 축약이 된 건 맞는데 이 부분을 무슨 개념으로 했느냐? 즉 앞에 있는 단모음이 무엇으로? 반모음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단모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시 가볼까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축약이 되었다. 원래는 이 개념이 기존의 국어과에서 문법에서 정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원래 EBS 교재에서는 단단 모음이 반단 모음으로 바뀌었다.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뀌었다가 돼버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EBS에서 현재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쌤이 출제 예상을 보건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단모음이 단모음이 되고 단모음이 구조가 반단이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교체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와서가 오아서가 와서가 된 엄연한 축약의 형태를 이미 30년, 40년 동안 고등학생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대로 이미 EBS 교재나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EBS 교재에서 한번 바뀌었다라는 개념을 쓴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교체라 하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원래 수능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음의 축약은 다른 개념으로 나올 수 있다. 어떠한 개념? 바로 반모음과 단모음의 구조. 그래서 앞에 있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음운의 변동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음운의 변동이 나왔을 때 어느 경우에는 맞고 어느 경우에는 틀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음운의 변동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범위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음운의 변동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과 비교, 대조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공부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음운의 변동을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시겠죠?